여러분은 혹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든지 팩스를 보내든지 혹은 직접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누군가의 소개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여러분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수처법에 반대 표결을 하겠다, 이런 서약문을 한번 받아와 보십시오.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수가, 그리고 또 다른 정당에서도 참가를 해서 이러한 이번 법안에 나는 찬성을 하겠다, 이런 서약문을 받아서 어느 특정 사이트에 게시를 해놓고 있다. 무려 92명이나, 물론 이것이 더 늘었을 수도 있지만 확인했을 때는 92명이었습니다. 이런 서약문을 받아서 그것도 국회의원이 직접 서명하고 또 인주색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도장까지 찍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제출을 하고 이것을 게시해놨다. 그런데 그들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 카페 비슷한 인터넷 단체다, 이러면 믿겠습니까? 도대체 그 단체가 얼마나 슈퍼 파워이기에 이렇게 서약문을 받아서 걸어놓을 수 있는가? 실물로 받아서 다 이렇게 걸어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원래 이것을 걸어놓은 사이트는 사실 대부분의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남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번 법안에 나는 찬성을 하겠다 하는 서약문을, 맹세문을 거기에 걸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파란장미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단체입니다. 도대체 여기는 얼마나 힘이 세기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89명이나 이 서약문을 갖다 바쳤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파란장미 시민행동은 다른 뉴스에도 등장을 합니다. 조국 씨에 대해서, 조국 씨를 지지하면서 파란장미를 들고 서 있는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파란장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보궐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어느 계파인지가 이것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파란장미의 그 상징성, 그것이 좌파 활동의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로, 아이콘으로 쓰이고 있다 하는 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파란장미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인터넷 단체,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89명, 이것이 2019년 11월 28일 15시 40분 현재의 숫자입니다. 거기에다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이런 사람들의 서약문을 받아서 게시를 해놓은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파란장미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곳은 물론 파란장미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 대문에서부터 또 그 안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문건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조국 수호 SNS 앱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28일 동아일보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뉴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파란장미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그 낯선 이름은 명확히 그들의 정체성이 조국 수호 SNS 앱이다. 조국 수호 인터넷 단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도 이 이름이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이야기를 하면서 파란장미 시민행동이라는 말은 그들이 내세운 본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뉴스를 보면은 조국 수호 SNS 앱에 패스트트랙 안건에 찬성 투표하겠다는 서약문을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 가면 국회의원들의 자필 서명 또 인장이 날인된 이런 것들 서약문은 물론이고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15시 40분 현재 92명의 국회의원 이들이 조국 수호 SNS 앱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인터넷 단체 회원들에게 이 서약문을 바쳤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으면 뒤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 수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19년 11월 25일 제 날짜와 또 자신의 성명 국회의원 박범계 친필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도장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갖출 것은 다 갖춘 것이죠. 이 서약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인 저 박범계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반드시 찬성 투표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국민 앞에 낸 것이 아니죠. 이 서약문은 바로 그 서약문까지도 이 단체가 직접 만들어서 제일 서두에 파란 장미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장미가 찍힌 조국 수호 파란 장미 시민행동이라는 그 인터넷 단체 거기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간 서약문에다가 문장도 다 가지고 가고 거기에 직접 서명 날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제출을 했는가? 이것은 언론에 보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모든 네티즌이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파란장미 시민행동이라는 인터넷의 한 작은 사이트 그 앱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곳에다가 이것을 제출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수호 인터넷 단체 회원들에게 이 서약문을 제출한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국민이라고 쓰는 것이 국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 단체에다 제출했고 그들 단체의 요구로 제출을 했고
이것이 보도되기 전에는 국민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서양문은 조국 수호 인터넷 단체 회원들에게 서약을 바친 것이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기로 합시다.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인 저 박범계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반드시 찬성 투표할 것을 조국 수호 인터넷 단체 회원들 앞에 서약합니다. 최선을 다해 조국 수호 인터넷 단체 회원들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의 서약문을 인터넷 단체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대국민 활동도 국회의원 활동도 아니고 그저 조국 수호를 하는 특정 단체 활동에 가담을 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특정 단체의 회원은 국민이 아닌 것이죠. 그냥 조국 수호 단체의 회원인 겁니다. 거기에 서양문, 맹세문을 바쳤다. 이것이 무슨 공산당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월 28일자 동아일보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 안 나올 거냐 하는 협박을 받아서 그래서 마치 마지못해서 했다는 식의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국 수호 단체 여기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앱에 들어가 보게 되면 찬성 서약문을 제출한 국회의원의 사진과 인적사항 그리고 그 옆에 후원 페이지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후원하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아이콘을 달아 놓았습니다. 또 찬성 서약문은 붉은색 인주 색상이 살아있는 그런 서약문 혹은 팩스로 받았어도 여전히 인장이 다 찍혀있는 그런 서약문을 쭉 나열을 해서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았을 때 박범계 의원만 가지고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앞으로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찬성 표결하기로 조국 수호 단체 회원들에게 공개 서약을 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뉴스를 참고로 하면 협박이나 강요를 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후원 페이지가 이렇게 마련된 것을 보면은 후원금 미끼에 낚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해놓고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표결을 하게 되면 어느 법안에 투표한 사람, 찬성한 사람 이렇게 명단이 국회 회의록에 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에 해당 법안,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정말 찬성 투표를 해서 찬성자 명단에 이번에 이 서약문을 게시한 자들이 오르게 되면 그때 범죄 기수로서 확인이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89명,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15시 40분 현재 총 92명이 이 서약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조국수호 인터넷단체 회원들에게 국회 본회의 안건에 조국수호 단체가 원하는 대로 투표하겠다고 쓴 그 서약문에 서명, 날인해서 제출을 했고 이것이 인터넷에 공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뉴스 보도가 되는 바람에 원래는 그 회원들하고 의원들만 알고 있었던 사항이 이제는 전체 국민, 이들이 서약서에 쓴 그 가짜 국민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이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그 서약문, 그것을 보기로 합시다. 이해찬 대표는 2019년 11월 21일 일찌감치 맹세문을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찬이라는 이름 뒤에 국회의원 이해찬이라는 국회의원 도장, 사각도장을 찍은 그 서약문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국회의원이자 대표인 저 이해찬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반드시 찬성 투표할 것을 국민, 이때의 국민도 고쳐야 하겠죠. 조국수호 인터넷 단체 회원들 앞에 서약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초라하고 비참하고 품이 없고 이들 앞에 서약문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어서 조국수호 인터넷 단체 회원들의 여망이 큰 지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서명한 92명의 국회의원들은 조국수호 인터넷 단체의 하수인들이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거수기 노릇을 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일 수 없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국회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서문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러한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이 된 그러한 공무원들인 것이죠. 여기에 조국의 이익을 우선으로라고 한 부분을 이들은 정경심 씨의 남편 조국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국은 대한민국이지 정경심 씨의 남편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선서에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이 아니라 조국수호 인터넷 단체 회원들에게 복종의 서약문을 바친 이들은 국회법상의 그 선서, 그 내용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법 제25조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위 유지가 별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품위 유지의 의무, 이 의무 위반을 했을 때 바로 그렇게 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바로 제명 처리가 되는 것이죠. 제25조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경력이 화려한 이해찬 의원이 조국 수호 인터넷 단체에 복종 서약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참으로 품위가 없고 창피한 행동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조국 수호 인터넷 단체에 복종하겠다. 거기서 부과한 소명을 완수하겠다 하고 맹세문을 바친 이들 92명은 역시 국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회법 제114조의 2는 자유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따라서 정당에서 A 법안에는 반드시 찬성하라. B 법안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투표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서약문을 돌리고 거기에 서명 날인해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게시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국회법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범죄도 구성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런 식의 표결의 효력이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고 이 경우에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그대로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회의가 개최되고 안건이 부의가 되고 그리고 표결을 할 때 표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면 표결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표결의 결과를 명시적으로 공시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커진 것이죠. 이번 안건은 의결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미 영미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더럽혀진 오염된 그런 의결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힘에 팔려간 그런 표결권의 행사로서 위법하고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도 비판을 하기는 했습니다. 동아일보 11월 28일자 보도의 내용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회신 내용을 들러리 세워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광고 수익도 얻고 후원금을 걷고 있다. 이를 대의민주주의의 긍정적 보완 요소인 직접 민주주의로 볼 수 있는 사안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표창원 의원은 조국 수호 단체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 92명이 조국 수호 인터넷 단체와 동참해서 같은 동참 행동을 했다 하는 이 부분인 것이죠. 첫째,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92명의 국회의원이 조국 수호 SNS 앱이 설치된 이후에 그곳에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후원을 받은 경우, 혹은 그곳 회원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경우, 이때는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겠죠. 표결권을 팔아먹은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국회의원 92명 그리고 서약서를 제출했다가 취소한 사람들까지 전원 수사해야 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배후에 조국 씨가 있는지, 또 조국 씨 관련 인물이 있는지 이것도 수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 밖에 있는 조국 수호 단체에게 복종하고 충성 맹세문을 바치고 그래서 본회의에 표결하기로 한 정해진 표결 찬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밝혀서 공시해 놓은 서약문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표결은 부패했고 더럽혀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에서 이와 같이 특정 인터넷 단체의 요구대로 표결하기로 서약문을 작성한 92명은 표결에서 배제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국 수호 단체의 총선 지지에 관한 협박을 받았든지 뉴스를 바탕으로 할 때, 혹은 현재 후원금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 그 게시물, 그것을 볼 때 후원금 미끼의 유혹을 받았던지, 어떻든 국회의원 92명에다가 여기에 이미 제출했다 취소한 사람들, 이들은 거기에 복종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서약문에는 지역구와 성명을 밝힌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이것을 인터넷 공시를 한 것이죠.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들 의원 89명 그리고 서약문을 이미 제출했다가 취소한 사람들까지 그 서약문에 명시해 놓은 선거구에 그들을 정당 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추천 대상자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서약문에 쓰지 않은 다른 곳으로 추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이번에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를 제대로 인식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